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3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경남 시작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립대 통합에 합의한 경상대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통합대 교명을 짓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장애아를 키우는 부모들이 그동안의 고통과 즐거움을 담은 이야기를 책으로 펴냈습니다. 부산시가 지역화폐 동백전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는데 소상공인들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울산에서 전통시장을 알리기 위해 1인 방송 크리에이터를 활용하는 홍보 방안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상대학교와 경남과학기술대학교가 통합대학교의 교명을 짓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면접 조사를 하고 온라인에선 전 국민이 참여하는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소식 김태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상대 학부와 대학원생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경상대와 경남과기대의 통합대학교 교명을 짓기 위한 인터뷰 면접입니다. 학생과 교수, 직원, 졸업생 등 학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5명 안팎의 조를 짜서 상호 토론을 하는 방식. 양 대학을 포괄하고 경남의 거점 국립대학에 걸맞는 이름을 뽑아내기 위해 다양한 의견이 나옵니다. 경남이나 진주자 이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않았으면 그냥 기존 저희 학교 이름을 쓰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온라인에선 양 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설문조사를 진행합니다. 통합대학 교명은 어떤 것이 좋은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두 가지를 묻는데 학교 관계자뿐 아니라 지역민이나 일반 시민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금이나마 좀 많은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고자 참여자분에게 좀 추첨을 통해서 소정의 기념품도 제공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과거 창원의 경남대학교와 명칭 소송에서 패소한 적이 있어 경남국립대학교나 국립경남대학교란 명칭은 쓰기 힘들어 보입니다. 또 경상대란 명칭은 흡수 통합을 우려하는 경남과기대가 반대할 수 있고 경남과기대란 명칭은 특정 분야를 상징할 수 있어 경상대가 반대할 수 있습니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에 중복학과 통폐합에 따른 시설 재배치, 정보화 사업, 교육 역량 강화 사업 등에 72억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양 대학은 연구 용역을 통해 나온 후보들을 놓고 최종 선호도 조사를 한 뒤에 늦어도 2월까지는 대학명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태석입니다. 장애 아동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그동안의 고통과 또 즐거움을 책으로 펴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얘기하게 된 가족들의 변화가 그 동화책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신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희귀 난치 질환인 코넬리아 드랑게 증후군을 앓고 있는 올해 8살 난 유림이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두 손 모두 손가락이 제대로 없어 일상생활도 힘듭니다. 결혼 4년 만에 힘들게 얻은 아이가 장애가 있다는 소식에 부부는 절망했고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할 만큼 가정은 무너져갔습니다. 저한테는 이런 절망이 없었어요. 다리를 건너서 갈 길을 그냥 다리를 잘라놓는 기분? 6년 전 기다리던 첫 딸을 낳았던 이 가족도 힘들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딸 지우가 선천적으로 앞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에 부부는 자책감과 슬픔으로 바깥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왔습니다. 하지만 1년간의 가족 재활 프로그램이 상상도 못할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장애 가족끼리 서로 상처를 보듬고 전문적인 심리 치료를 받으며 점차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버린 느낌이었는데 다시 이 아이 때문에 에너지가 생겼고 이 아이 때문에 우리 가정에 활력소가 생겼고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한 가족들은 그동안의 어려움과 즐거움을 직접 쓰고 그린 동화책에 담았습니다. 지지하는 그 에너지가 굉장히 높아져가지고 좀 장애 아동 가족 구성원들이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으며 힘을 낸 장애 가족들. 어느새 절망을 박차고 희망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신은정입니다. 지역화폐,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위한다는 취지로 170여 개의 지자체가 도입하고 있죠.
오는 30일 부산시도 지역화폐인 동백전을 출시한다고 밝혔는데 지역화폐의 등장을 반겨야 할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정은주 기자입니다. 부산 지역 화폐 동백전이 오는 30일 출시됩니다. 내년도 발행 규모는 3천억 원. 부산에서 소비되는 돈이 지역 내에서 선순환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게 부산시의 기대입니다. 자금이 여기로 유출되는 현상이 좀 심화되고 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걸 전체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정부도 그렇고 또 여러 자치단체에서 지역 화폐를 도입하는 데도 있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난 7월부터 해서 이런 부분을 좀 논의를 했고. 하지만 지역 화폐 출시를 반겨야 할 지역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동백전 출시를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체크카드 형태로 발행되는 동백전은 부산뿐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또 백화점, 대형마트 등 업종 불문 사용 가능해 지역 화폐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주장입니다. 체크카드지만 지역, 업종 제한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강화했다는 게 부산시의 입장이지만 믿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체크카드 있으면은 내 계좌에 돈이 들어있는 만큼 부산에서도 쓸 수 있고 또 서울에서도 쓸 수 있고 또 수부에서도 쓸 수 있고 전통시장에서도 쓸 수 있지만은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어디에서나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 화폐 기능이 체크카드로는 되지 않는다라는. 동백전은 스마트폰 전용 앱 설치 후 회원 가입을 통해 신청하거나 은행에 가서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모바일 취약계층 등의 접근이 힘든 점도 상공인들은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부산시가 지역화폐 출시를 강행할 경우 운행대행사 선정 등 부산시의 지역화폐 출시 과정 전반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국민청원을 전개할 계획이라고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정은주입니다. 먹방이나 뷰티 등 다양한 콘텐츠로 방송하는 1인 크리에이터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울산 중기청도 시청자 미디어 센터와 협업해 1인 크리에이터를 이용한 전통시장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김문희 기자입니다. 빨간 양념이 범벅된 치킨부터 시장에서만 맛볼 수 있는 옛날 젤리, 설탕 발린 도너츠까지. 주부 크리에이터 김미영 씨는 정겨운 5일장 풍경을 담았습니다. 또 다른 크리에이터 배인혁 씨는 울산 젊음의 거리 곳곳을 누빕니다. 어머니 여기는 무슨 골목이에요? 죽 파는 골목이요? 아. 숨은 골목을 소개하는가 하면 옷가게에 들어가 본격적인 쇼핑을 시작합니다. 울산지방 중소벤처기업청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1인 미디어를 택했습니다. 지역 크리에이터들은 20만 원 남짓한 제작비를 지원받아 전통시장 곳곳을 알리고 크리에이터로서의 경력도 쌓을 수 있습니다. 저희도 영상 찍는 거 좋아해서 찍었습니다. 저희도 좋고 우리 사장님들도 가게 홍보되어서 좋고 서로 이렇게 유인할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구 태화시장부터 남구 번개시장, 수암야시장 등 우리 동네 전통시장 곳곳이 이들 1인 크리에이터들의 무대입니다. 출연자들이 방문한 태화시장입니다. 이곳에서 장을 보고 요리를 하는 모습을 담았는데요. 상인들은 이런 풍경이 낯설면서도 설레는 모습입니다. 상인들은 그동안 홍보가 가장 힘들었는데 이들의 톡톡 튀는 영상 홍보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말합니다. 태화시장에 안 왔던 분들, 또 가끔 오셨던 분들도 자주 오셔가지고 주변에서 물건 사고 하면은 시장 활성화도 되고 또 그럼으로써 상인들도 더 이렇게 기운이 나고. 소상공인과 1인 미디어가 접목해 쇠퇴하는 전통시장을 매력적인 공간으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오늘 쌀쌀한 날씨에 공기질까지 안 좋습니다. 경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외출하신다면 마스크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창원에는 나흘째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대기가 무척 건조해 화재 사고가 나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에 특히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위성 영상 보시면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부 내륙 지역에만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서부 내륙에는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어 교통안전에 특히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륙을 중심으로 일교차가 15도 이상 크게 나는 곳이 많습니다. 아침 기온부터 살펴보시면 밀양 영하 4도, 창원 1도에서 시작하고요. 낮에는 창원 11도, 양산 1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보시면 진주 영하 4도, 합천 영하 3도에서 시작합니다. 낮에는 산청 9도, 진주 1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5m까지 일겠습니다. 맑은 날씨가 이어지다가 모레 성탄절 밤에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어젯밤 10시 35분쯤 거창군 웅양면의 한 1층 단독주택에서 불이 나 집주인 81살 강모 씨가 연기에 질식돼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주택 내부 26제곱미터와 가재도구 등을 태워 9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낸 뒤 30여 분 만에 꺼졌는데 경찰은 부엌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입장료를 할인하는 공공시설이 확대됩니다. 경상남도는 최근 열린 부시장 부군수 회의에서 아동과 함께하는 가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입장료를 할인하는 공공시설을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할인 대상은 창원시립 마산문신미술관과 거제 자연휴양림 등 30곳으로 도와 시군은 행정 절차를 거쳐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내년 하반기부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내년 창원시에서 열릴 제59회 도민체육대회 마크와 포스터 등 상징물이 확정됐습니다. 대회 마크는 치읓과 이응을 조합해 화합을 상징하고 포스터는 도시적인 느낌과 빠르게 질주하는 사람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으며 표어는 사람 중심 창원에서 함께 뛰는 경남 도민으로 선정했습니다. 한편 제59회 도민체육대회는 내년 5월 1일부터 나흘 동안 창원시 일원에서 열립니다. 투데이 경남 순서입니다. 산업부 스마트 특성화 기반 구축 사업 설명회가 오늘 오후 경남 테크노파크에서 진행됩니다. 제49회 소년체전 축구 경남대표 선발전 초등부 결승전이 오늘 오전 고성 스포츠타운에서 열립니다. 김해시 사회복지협의회 김장나눔 봉사활동이 오늘 오전 김해시 삼계동에서 마련됩니다. 삼성중공업 기부금 전달식이 오늘 오후 거제시청에서 열립니다. 지역 현안인 창원 북면 1고등학교 신설이 교육부 중앙재정투자심사를 통과해 2023년 31학급의 900명 규모로 개교할 예정입니다. 창원시 북면 감계리 만여 제곱미터에 총 사업비 357억 원이 투입되는 북면 1고등학교는 올 4월 교육부 중투에서 한 차례 통과하지 못했지만 북면 지역 학생들의 통학 문제와 창원시의 전폭적인 지원 덕에 이번엔 통과를 이끌어냈습니다. 또 양산시 동면 사송 공공주택지구내 초등학교와 유치원 설립, 창원시 북면 무동지구내 유치원 신설 건도 함께 중투를 통과했습니다. 2019년 거제 장승포항 송년 불꽃축제가 오는 31일 장승포항 수변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송년 불꽃축제엔 가족 단위 제기차기를 비롯한 전통 민속놀이 체험과 대회, 그리고 특산물 판매장과 먹거리 장터 등이 운영되고 KTX 조기차공을 염원하는 플래시몹 공연도 펼쳐집니다. 불꽃쇼는 밤 7시 20분부터 시작되고 1월 1일 아침 6시부터 2시간 동안 수변공원에서 신년 해맞이 행사도 진행됩니다. 양산시 인구가 35만 명을 돌파하며 창원시와 김해시에 이어 경남 세 번째 규모의 지방자치단체로 도약했습니다. 양산시의 지난달 20일 인구는 35만 명으로 창원 105만 명, 김해 54만 명에 이어 도내 세 번째를 기록했고 2015년 11월 30만 명을 돌파한 지 4년 만에 3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창원시는 행정상 관할이 경상남도지만 부산, 울산과 교류가 잦은 데다 교통인프라 구축과 계획적 산업단지 조성 등이 인구 증가의 비결로 꼽혔습니다. 김해시는 2019년 하반기 공약사항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허성곤 시장의 161개 공약 추진 상황과 문제점, 대책을 논의하고 부서 간 소통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민선 7기 공약 중 의생명 의료기기 강소연구 개발특구 지정과 2023년 전국체전 유치 등 이미 완료된 사업은 전체 36.7%인 59건을 기록했으며
안동공단 재개발 사업과 국립자연휴양림 조성 등 정상 추진과 장기 추진으로 완료된 사업을 포함하면 정상 추진율은 95.7%에 달했습니다. 밀양시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의 신규 대상지로 선정됐습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은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과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서 농촌 지역의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밀양시가 공동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오는 2023년까지 4년 동안 70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됩니다. 지난 14일부터 통영에서 전지훈련을 치른 베트남 23세 이하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9일 동안의 일정을 마치고 어제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부산에서 하루 더 머물고 오늘 베트남으로 이동할 계획입니다. 한편 베트남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은 다음 달 태국에서 열리는 2020 아시아 축구연맹 23세 이하 챔피언십에 참가할 계획입니다. 남해군이 행정의 전문성과 책임이 요구되는 부서에 직위 공모제를 시행합니다. 남해군과 전국공무원노조 남해군 지부는 최근 노사발전 협약을 맺고 근로조건 개선과 공정한 인사기준 마련 등 모두 16개 조항에 합의했습니다. 남해군과 공무원노조 남해군 지부는 지난해 12월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처음으로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하동군이 겨울철 수도관 동파에 대비해 급수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급수대책 상황실은 24시간 상수도 관련 주민 신고 접수와 동파 사고 응급 복구, 주민 급수 지원 등을 담당합니다. 하동군은 최근 취 정수장과 250개 마을 상수도 등 수돗물 공급 시설을 점검하고 보수했습니다. 뉴스투데이 경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